지금 중간 선거의 그 개표가 거의 다 완료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게 되면 바로 연결되는 게 또 미국의 FOMC입니다. 물론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앞두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 갑자기 조금 전에 뉴욕에서 원래 열리기로 했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기로 했다. 일단 일정이 안 맞아서 일정을 재조율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저희가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 거의 2%가량으로 하락폭을 키웠고요. 코스피는 0.3%, 0.4% 하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그 회담 연기 내용은 속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사실 이번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상원에서 공화당이 이제 집권한다라고 봤을 때 다수당을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대북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변수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혹시 이런 부분에 좀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감이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상황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가령 일정상의 문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먼저 요청을 해가지고 일정상 조율을 하자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그런 쪽으로 보도가 될 경우는 일시적인 하락 이후에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라 타협하기 어려웠던 이견이 노출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 부분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미중 간의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생기고 그만큼 또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시킨 주체가 누구냐, 그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시장의 영향력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다만 현재 봤을 때는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북미 간의 대화 이제 진행률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볼 때는 여기서 판을 갈아엎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지 않나 아직은 뭐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속보가 좀 낯설게 뜨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잠깐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코스피가 또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0.1%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또 1.5% 하락으로 2%에서 좀 더 줄였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 정상회담 때도 봤잖아요. 막 취소된다고 했다가 이제 다시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라고 했고 취소라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어쨌든 다시 일정 조율이 되지 않겠느냐. 폼페이오도 실제로 이제 그런 취지의 어떤 발언을 했죠. 그래서 재개되는 쪽으로 무게를 두다 보니까 지금 하락 이후에 지금 저점 매수에도 좀 짧게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해프닝 정도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중간 선거가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되고 있고 상원은 공화당이 이제 확실하게 차지를 했고요. 이제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상원은 전체 다 뽑는 게 아니라 하원은 다 뽑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자리 잡은 상태에서 상원은 70% 정도는 원래 자리 잡고 있었고 이제 소폭만 바꾼 거였고 하원이 대폭 이제 물갈이가 된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하원이 된 건데 현재까지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공화당이 상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기존에 이제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된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이거 가지고도 또 도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베팅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또 이렇게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 결과물과 다르게 나올 것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 뭐 예상대로 나오면서 미 선물 같은 경우는 뭐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장 영향은요. 일단 많이 예상을 했던 게 민주당은 최악의 시나리오였었고,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지나갔으니까 공화당 민주당이 됐건 민주당 공화당이 됐건 이거는 그냥 좀 쏘쏘가 될 것 같고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언론사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는 이제 공화당이 양쪽 다 잡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한 데도 있었고 나누어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게 있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크게 변화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라는 게 보호무역,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보호무역 정책, 대북 정책, 중국과의 무역 갈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상원과 하원을 오락가락하면서 서로 이제 표결을 하게 되죠. 근데 하원에서 계속해서 제어가 되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속도 조절이 되나 트럼프의 기존 정책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나쁘지 않게 보는 거고요. 오히려 좋게 보는 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관세 폭탄을 계속해서 지금 날리고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에 무역 관세 부과할 때 의회의 어떤 반대를 상당히 무릅써야 되기 때문에 네.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어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와 같은 분할된 것이 오히려 주식시장이라든가 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한 국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 유리한 것 같고요. 그래서 미증시 선물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미증시 선물은 확실히 올라가고 예, 있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번 중간 선거를 계기로 증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 미국 증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미증시는 독특한 패턴이 네네. 진행되어 왔죠. 그러니까 중간 선거 이후에는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네네. 거의 뭐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다 올랐는데 뭐 차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셔도 1990년대 이후에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어떤 흐름을 1년 동안 보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1년 그 시점 대비 1년 후에 어떤 기점을 볼 때 대부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많이 올라갈 때는 뭐 90년대 같은 경우는 25%나 이제 급등을 한 적이 좀 있었고 네. 최근에 이제 세 번 2006년, 2010년, 2014년 이 세 번에는 10%대까지는 아니고 이제 약간 10% 이하로 됐지만 2000년대 금융위기에 급격하게 한번 올라온 이유기 때문에 네. 뭐 마냥 올라간다고 보기 어렵고요. 하나 또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게 그러면 그 전에도 올랐으니까 그냥 올라간 거 아닌가 네네. 이런 흐름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은 왼쪽에 보이는 선, 그러니까 갈색 선이 그 전 6개월이고요. 그 네네.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색이 그 이후 6개월인데 약했어도 그냥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거든요. 강했어도 올라갔고 약했어도 올라갔고. 네네. 그러니까 대체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쨌든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게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을 위해서는 또 돈을 많이 풀다든가 네네. 이런 정책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미증시는 대체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사실 비슷한 기간에 딱히 우리 증시는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나서 지수가 통화했다고? 70포인트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화만 가지고 올라갔던 게 아니라 무역 협상 관련된 협상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되면서 더 큰 폭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 관련해서 우리 증시가 상당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여론 자체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협상을 타결해라라는 쪽으로 만약에 압박감을 받았다면 네네. 또는 중간 선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대화라든가 어느 쪽 방향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이쪽 방향 현재로서는 강경할 건 보여준 건 다 보여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 가하고 관세 부과하고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좀 대화 쪽으로 만약에 가서 이달 말 정상회담에서 대화에 대한 기대감 또 그에 따른 어떤 발언들이 많이 나온다면 여기에 또 우리 시장이 이제 편승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트럼프의 입을 주목하자라는 건데 좀 안 좋은 쪽으로 또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네네. 되거든요. 안 좋은 쪽은 어쨌든 지금 미중 간 정상회담이 불과 한 20여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29일인가요? 예, 11월? 지금 네. 말일에서 이제 12월 네네. 초 날짜로 보고 있죠. 근데 그 전에 기싸움을 해서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거친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싸움을 만들어내서 유일한 어떤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발언이 나올 때는 시장이 또 출렁거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정을 보니까 만찬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밥 먹는 데에서 좀 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시각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합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의 어떤 출렁거림이 좀 나올 텐데 어쨌든 시장은 기대감으로 계속 가면서 우리 증시에는 비교적 좀 원군을 얻는 그런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개도 안 건드리니까요. 그때는 뭔 말 안 나오겠지만 그 만나기 직전까지 어떤 그 불확실성이 생길 수는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통화했다 뭐 좋은 얘기 나오고 나서 또 네. 미국의 기업에 대해서 또 제재 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이런 절차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의 기싸움은 상당히 좀 가열될 가능성은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기싸움이 시장에 불안감으로만 확산되지 않아도 불확실성 좀 있어도 불안감으로만 확산되지 않아도 시장 하락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FOMC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12월 FOMC에서는 금리를 그래도 한 차례는 올리지 않을까가 지금 주된 예상인 것 같고요. 11월은 그래도 좀 조용히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지금은 동결 확률을 92%까지 네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올린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12월에 바로 다음 달에 올린다. 그 다음 FOMC에서는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것이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2% 넘기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열심히 매수하던 외국인들의 매수가 주춤해져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매도로 바뀐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시점상 3.2% 넘긴 상황에서부터 외국인들이 매도로 다시 바뀌었는데 이게 금리 때문인지 네. 아니면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를 보고서 움직인 건지 또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기일 영향인지 우리가 좀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 올라갈 때 신흥시장 쪽에서 자금이 반복적으로 나갔던 것은 또 우리가 여러 번 봤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근데 현재 미국 FOMC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3.2% 잠깐 넘어갔다가 지금 현재는 3.19로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네. FOMC 지난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올해는 이미 한 번 더 올릴 것이라고 보고 내년도를 세 차례로 볼 거냐, 네 차례로 볼 거냐 이에 따라서 세 차례로 본다면 좀 금리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네 차례를 본다면 금리 차 벌어지고 우리도 금리 올려야 되는데라는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금리 부분은 상당히 즉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자회견이 없는 FOMC죠? 없죠. 그러니까 369, 12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회견은 없습니다. 그럼 이번 FOMC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어떤 게 변수가 될까요? 실제로 보면 FOMC 이후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다시 시작되거든요. 네네네. FOMC 직전에는 블랙아웃 구간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발언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나오는데 대부분 투자들은 12월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 최근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톤 다운 됐었거든요.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면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좀 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제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증시의 변동성 그리고 금리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선거와 FOMC를 총망라해서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시장보다는 조금씩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기 낙폭 과대주 쪽 한번 보자 이런 말씀. 장기 낙폭 과대주. 뭐 대부분 나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요. 근데 장기 낙폭주라는 건 3분기에 선전했다가 빠진 종목들 말고 아예 네네. 연초부터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테슬라만큼도 영업이익 못 냈다 이렇게 이제 비판 받았잖아요. 네. 근데 잘 보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분기 실적 돌아설 걸로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 수입 늘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철강이라든가 아니면 화학이라든가 뭐 이런 업종들, 해운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중국과의 물동량 증가 기대감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봐도 좋겠습니다. 네. 자동차주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장비주도 말씀해 주셨고 소재주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굳이 이 가운데 그래도 시장의 반등을 보이는 시기에 좀 가장 높은 수익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장 기대되는 쪽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중국이 결국에는 내수 시장 키울 네네.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수 시장 키우려면 각종 인프라 투자 많이 해야 될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철강류에 대한 어떤 기대감, 특히 이제 비철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수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주 쪽이. 그러니까 풍산이라든가 아니면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중국에서의 생산 여부를 떠나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낙폭을 꽤 많이 줄였어요. 코스닥은 1.3% 하락과 코스피는 0.1% 정도 약보합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달러 원 환율이 상승으로 변환되지 않았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좀 시장은 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